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목이 잘 쉬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노래를 몇 곡만 불러도 목이 쉬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목이 약한 분들은 우선 집이나 사무실 등 거주 공간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이 많아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습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구 결승전에서 지고 난 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계속 이길 줄 알았던 우리 팀이 지다니 정말 열받아. 여기서 파죽지세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한자에서 그 자세한 뜻 알아보겠습니다. 파는 본래 돌이 부서지다는 뜻인데요. 깨트리다, 쪼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무너질 괴자를 쓰는 파괴는 깨트려 헐어버리다는 뜻이고, 격식 격자를 쓰는 파격은 격식을 깨트리다는 뜻입니다. 죽은 대나무를 말합니다. 금문의 죽자는 아래로 늘어진 두 개의 댄잎을 그려 대나무를 나타냈는데요. 숲을 림자를 쓰는 중림은 대나무 숲을 말하죠.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글을 대나무 조각에다 썼는데요. 이를 대쪽 간자를 써서 죽간이라고 합니다. 이 죽간을 가죽 같은 것으로 엮은 것을 책이라고 하죠. 지는 구조조사로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뭐뭐하는, 뭐뭐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지호지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손짓에 부를 만한 가까운 거리를 말하죠. 손가락 지, 부를 호, 사이 간자를 씁니다. 세는 형세나 기세를 말합니다. 이길 기세라는 뜻의 승세는 이길 승자를 씁니다. 또 산산자를 쓰는 산세는 산이 생긴 모양을 가리키고, 땅 지자를 쓰는 지세는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파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전쟁이나 일을 할 때 차례차례로 승리하여 조금도 장애가 없음을, 즉 막을 수 없는 형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같을 여자를 써서 세여 파죽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기세가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 성어는 진서 두예전에 나옵니다. 진서는 중국 정사 25사 가운데 하나로서 당나라 때 태종의 어명에 의해 방현령, 저수량 등 21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인데요. 당시의 중요 자료들을 대량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체제가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정평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죽지세의 이야기는 진서에 나오지만 파죽지세란 말은 훗날 북사 무제기에 와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은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염의 진나라 때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수도가 낙양이었는데요. 훗날 이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남경인 건업에 사마야라는 사람이 다시 진나라를 건국하는데요. 이를 역사에서는 동진이라 하고 사마염의 진나라는 서진이라고 불러 이 둘을 구별합니다. 진나라 때 유명한 장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장군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춘추 성례나 좌전 지폐와 같은 훌륭한 저작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두예가 수많은 전공을 세워 진남 대장군에 봉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무제인 사마염에게 군사를 내어 오나라를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사마염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신들을 불러 함께 상의했는데요. 오나라가 워낙 강적인데다 때가 바야흐로 여름철이라 강물이 범람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점을 들며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북방 병사들은 연못이나 늪지대에서의 싸움에 익숙하지 못해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군사를 내어야 하며 그때가 되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건의했는데요. 그러나 두예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 연나라의 대장 아기는 낙서에서의 전투에서 단번에 제나라의 성 70여 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지휘 능력이 뛰어난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사기가 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촉한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장수와 병사들의 사기가 한창 왕성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를 내어 오나라를 공격하면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이 몇 개의 마디만 쪼개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갈라질 것이니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염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두예의 의견에 찬동했습니다. 그리하여 두예는 즉시 군사를 출동시켰는데요. 열흘이 채 못 돼서 오나라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오나라의 도독 손훈과 문무 대신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두예는 대군을 이끌고 파죽의 기세로 오나라의 수도인 건업으로 진격하여 순식간에 건업을 점령하고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죽지세란 말이 생겨났는데요. 경제난이다 뭐다 해서 힘든 요즘 우리 경제가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들로 우리 삶을 바로 세워보는 시간, 신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기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성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노괄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 목매한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출처는 경행록인데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행노괄,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식담 정신상,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식은 먹는 것, 즉 음식을 말합니다.
담은 담백하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싱겁다 또는 기름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 숫자를 쓰는 담수는 민물을 말하죠. 상대어인 짤 함자와 결합된 함담은 짠맛과 싱거운 맛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또 다른 상대어인 짙을 농자와 결합된 농담은 짙음과 옅음을 가리킵니다. 정신은 글자 그대로 정신을 말합니다. 상은 상쾌하다, 맑다는 뜻인데요. 상쾌는 쾌할 쾌자를 씁니다. 심청 몽매한, 마음이 깨끗하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청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삼수변 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물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래 의미는 물이 맑다입니다. 흐릴 탁자와 상대됩니다. 맑음과 흐림을 아울러서 청탁이라고 하죠. 꿈을 뜻하는 몽과 잠자다는 뜻의 매자가 결합된 몽매는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꿈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몽매간 혹은 몽매지간이란 말이 있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좀처럼 잊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말하죠. 또 매자와 관련해서 수쿵야매란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잔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일함을 말합니다. 새벽 숙자, 일어날 흥자, 밤 야자를 씁니다. 안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편안은 편안을 편자를 쓰죠. 정신이 상쾌해지고 꿈자리가 편안해지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었네요. 자, 그럼 이 말씀 함께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경행노괄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 몽매한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여러분은 군자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뭉물하면 수부독서라도 가이위 유덕 군자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에 대응한다면 설사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유덕한 군자라고 말해도 좋다. 이 말씀은 아쉽게도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정심응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에 대응한다면, 정은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심은 마음을 말하죠. 정심은 마음을 가라앉히다는 뜻이 됩니다. 응은 대응하다는 뜻입니다. 임기응변이란 말이 있죠. 때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다. 즉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일을 알맞게 처리하다는 뜻입니다. 물은 사물 또는 외물을 말합니다. 바깥 외자를 쓰는 외물은 바깥 세계의 사물을 말하며 철학적인 의미로는 마음에 접촉되는 객관적 세계의 모든 대상을 가리킵니다. 수부독서, 설사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수는 비록 못못이지만 설사 못못이더라도 라는 뜻의 양보를 나타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의 양보는 비록 못못이지만이라고 해석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양보는 설사 못못이더라도 라고 해석합니다. 부는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죠. 읽을 독자, 글 서자의 독서는
글을 읽다, 책을 읽다는 뜻입니다. 가이위 유덕군자, 유덕한 군자라고 말해도 좋다. 가이는 뭐뭇 해도 좋다는 뜻의 허가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때로는 뭐뭇 할 수 있다는 뜻의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지요. 위는 말하다는 뜻의 위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말하다, 생각하다, 뭐뭐라고 하다는 뜻입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는 뜻의 성어 지록 위마에서 위자가 바로 이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있을 유자 덕덕자의 유덕은 덕이 있다, 유덕하다는 뜻인데요. 상대적으로 덕이 없다는 말은 없을 무자를 써서 무덕이라고 합니다. 군자는 글자 그대로 군자이며 도덕이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덕 군자는 유덕한 군자 또는 덕 있는 군자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처럼 매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자로 불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네요. 그럼 이 말씀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정심응물하면 수부독서라도 가이위 유덕 군자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에 대응한다면 설사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유덕한 군자라고 말해도 좋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신명심보감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보다 더 향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포열이면 언득 호자리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언자를 어떻게라고 해석했는데요. 언자에는 어떤 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자는 글자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사로 가차되면서 본래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언자의 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주로 대명사, 겸사,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대명사로서의 언은 동사 뒤에 쓰입니다. 대명사 지자와 같은 용법이며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불관원이라고 할 때 언자가 동사 뒤에서 대명사로서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그 일에 관여치 않겠다는 뜻이죠. 또 동사 앞에 쓰여 의문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는 어디, 어찌, 어떻게 등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는 뜻입니다. 언자의 특수한 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두 개의 품사를 겸하는 겸사로서의 역할인데요. 전치사 어와 대명사 시나 차를 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시언이나 어차언이라고 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자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동사나 동사고 뒤에 쓰이면 동작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여기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삼인행의 필유화선이라는 논어 수리편의 구절에서 이 언자는 앞에 나온 세 사람 중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이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형용사 뒤에 쓰여서 비교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 과인응계면 선막대언이라는 말에서 크다는 뜻의 형용사 대자 다음에 언자가 쓰여서 이보다 더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고칠 수 있으면 선행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조사로서 언자는 문장 끝에서 진술이나 판단의 어기를 나타내고 때로는 의문대명사 하나, 하여 등과 호응하여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사나 형용사, 동사에 붙어서 전미사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나중에 해당 예문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언자의 글자 생김새 때문에 재미난 말이 생겼는데요. 즉 언자가 까마귀 오자와 비슷해서 오언 혹은 언어라고 하면 서로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은 말마자하고도 유사하죠. 그래서 오언성마라는 성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자와 언자가 마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언자에 대한 본색을 속속들이 파헤쳐 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한문과 친숙해지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자에 대한 궁금증 혼자서만 간직하고 계셨나요? 한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문 문답 시간에서 궁금증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TV 사극을 즐겨보는데요. 사극을 보다가 잘 모르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일이라는 말과 인정이라는 말이 사극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말들은 옛날에 날짜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인일을 볼까요? 사람인자 날일자를 쓰는 인일은 음력 정월 초1회를 말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치는 않은데요. 옛날 민속에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초엿새까지 각각 6축의 날을 배정했는데요. 즉 초하루는 개일이라고 해서 달개날, 초이틀은 개의 날 견일, 초사흘은 돼지의 날 시일, 초나흘은 양의 날 양일이라고 불렀고요. 초닷새는 소의 날 우일, 초엿새는 말의 날 마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초1회가 사람의 날인 인일인 것이죠. 예로부터 보통 정초에는 남의 집에 가서 자지 않는데요. 특히 정월 초일의 인날에는 바깥에서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날 손님이 와서 묵고 가면 그 해는 연중 불운이 든다나요? 그래서 부득이 손님이 와서 묵게 될 경우는 주인과 손님이 머리를 반대로 두고 거꾸로 자야 하며 그래야만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안정될 정자에는 고요하다, 정지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정은 이 시간이 되면 사람이 고요해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보통 밤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옛날에 하루를 12지지,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시로 나누었죠. 각각의 시간이 2시간에 해당하는데요.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니까 그 전인 인정은 해시에 해당합니다. 또 오야에서는 을야이고 오경에서는 이경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밤 10시쯤에 종로 내거리에 있는 종루, 즉 지금의 종각이죠. 이 종루에서 28번의 종을 쳐서 도성의 사대문을 닫았는데요. 말하자면 야간 통행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정도 되면 33번의 종을 쳐서 통금 해제를 알렸는데요. 이를 파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목례를 하거나 소리를 내서 인사를 주고받는데요. 여기에 따뜻한 미소가 더해지면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